ITQ 2018 106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1작업에서 데이터 입력을 완료했고요. 제1작업에 비어있는 함수 계산하는 부분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셀에 주어진 함수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매 순위를 계산하는 여기 판매 순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판매 순위는 판매 수량의 내림차 순으로 1등부터 3등까지를 구하고요. 그 외에 4등부터는 공백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판매 수량을 여기 판매 수량을 순위를 1등부터 지금 8개니까 8등까지 구해야 됩니다. 구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면 순위가 1등부터 8등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나온 순위를 if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3등까지만 표시를 해주고 4등부터는 공백으로 나타내라고 해야 됩니다. 한번 먼저 if 함수를 쓰기 전에 랭크 함수로 순위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판매 순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추가하실 때 랭크 함수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여기 모든 함수를 사용하시면 아래 가시면 있으시겠죠? 아니면 요 위에 수식 탭에 가셔서 통계 부분에 있으신데 저 위에 탭에는 랭크 함수는 안 나와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랭크 함수는 2007 버전, 엑셀 2007 버전 이전에서 사용하시던 거고요. 다음에 2010부터는 랭크가 없어지고 랭크.eq 함수를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문제집에서 랭크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랭크를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등수를 알고 싶은 값은 어딘가요? 판매 수량. 예. 판매 수량 6,500이고요. 어디서 알고 싶은 거죠? 이 판매 수량 전체 데이터 중에서 6,500이 몇 등인지 알고 싶으신 거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데 문제는 선택해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쭉 선택해서 G5부터 G12까지로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 입력된 셀을 그 다음으로 복사하시면 위에 넘버가 G5에서 G6으로 바뀌시는 건 바뀌셔야죠. 다음 행으로 가면 요 값을 순위를 매겨야 되는 거고 요 값을 순위를 매겨야 되니까 넘어가는 건 맞는데 순위를 매기는 범위가 이 순위를 매겨야 할 범위가 자꾸 내려가시면서 G6부터 순위를 매기고 또 내려가면서 G7부터 순위를 매기시면 값이 오류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는 절대로 복사를 했을 때 바뀌면 안 되는 절대 참조 범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4를 누르셔서 범위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절대 참조 주소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랭크 함수 쓰실 때 잡아주는 범위는 항상 범위가 변하시면 복사했을 때 변하지 않게끔 절대 참조를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오더하는 내는 건 아까 내림차 순으로 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밑에 오더 설명 보시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 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6,500개 판매 수량이 1등입니다. 쭉 눈으로 보셔도 1등 맞네요. 그래서 이걸 하나 나오셨는데 이렇게 1이라고 나오시면 안 되고요. 1하고 3등까지 나와도 되니까 여기서 1은 나와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 외에는 나오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핸들링 채우기를 쭉 해주면 1등부터 8등까지 전부 다 순위가 다 나오십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 1등하고 3등만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 말라. 그래서 랭크 함수를 잘라두시고요. 조건을 걸어줍니다. 수식에 가셔서 논리에 가시면 if 있으시죠? if를 이용하시는데 조건에는 어떤 거냐면 랭크 함수로 이 순위를 구한 다음에 그 순위 값이 3보다 3등 이하 3보다 같거나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다가 한 번 더 1등이면 1등이라고 2등이면 2등이라고 랭크 함수를 한 번 더 붙여주셔야겠죠. 3등 이하는 랭크 함수의 등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등 이상인 등수는 공란으로 그냥 공란은 따옴표 2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1등은 나왔습니다. 원래 1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요 함수를 쭉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등, 3등은 나오고요.
3 이상의 숫자들은 공백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사하실 때 이 지난 선 때문에 선이 복사되시죠? 이럴 때는 클릭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등까지만 표시가 되고 4등부터는 공백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해보겠습니다. 출시 연도는 제품 코드에 있는 오른쪽으로부터 4글자를 이용해서 연도를 나오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오른쪽부터 4글자를 추출하는 텍스트 추출하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writ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추출하는 건 텍스트에 있으시죠? 그래서 write 함수를 찾으셔서 write 함수를 넣어주시고요. 어떤 텍스트를 찾으실 거냐면 요 제5행에서는 B5행에 있는 텍스트를 찾는데 오른쪽부터 write는 오른쪽부터 문자를 추출하는 겁니다.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4개 4개를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텍스트에서 연도만 추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복사하시고 서식 선만 없이 해서 전부 다 잘 복사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가격을 구하는 문제 함수입니다. 정의된 이름을 가격이라고 저희가 붙여놨었죠.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맥스 함수로 최고 가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맥스 함수는 최고 값을 가장 큰 값을 구해주는 함수고요.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서 찾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어떤 최고라던가 순위를 매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함수 추가에 통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셔가지고요. 맥스 함수를 선택해 주시고 찾으시는데 어떤 걸 찾냐면 가격 중에서 최고 가격을 찾는 거죠. 아까 가격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 중에 최고값을 찾는 건데 저희가 아까 이 범위에 F5부터 F12까지를 가격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범위를 잡으시면 가격이라고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최고 가격은 7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제품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조건인데요. 결과값 뒤에 개라고 하는 문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ount if 함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답은 2개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개자라고 하는 문자를 붙이실 때 결합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고요. 수식에다가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 값을 더해주는 거고요. 2개라고 하는 2개라고 몇 개인지를 세워주는 값 계산을 하는 거는 count if 함수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count if로 개수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능성 제품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여기 구분에 들어가 있는 기능성도 있고 기초 영양도 있는데 이 중에서 기능성이 몇 개가 있는지 지금은 셀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네요. 맞는지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시면 count if라고 있습니다. count if로 하시는데 범위는 어디서 찾으시냐는 거죠. 여기 구분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찾는데 조건이 뭔가요? 기능성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count if 같은 경우는 직접 입력 안 하고 이렇게 셀로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3개라고 저희가 그냥 눈으로 셌을 때 3개 똑같이 나오셨죠? 이렇게 나오는데 3개라고 나오는데 연산자 개라고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시나요? count if 이 셀에 수식이 들어가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뒤에다가 결합 연산자를 붙여주시고요. 문자를 입력하실 때 꼭 따옴표 안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개라고 하고 문자를 따옴표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 3개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조건을 해보겠습니다. 기능성 제품의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반올림하여서 100단위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기능성 제품의 판매 수량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여기 3240이 나왔으면 3200으로 라운드 반올림해서 그러니까 반올림해주는 함수인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d-average 함수로 그 기능성 제품의 판매 수량을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이걸 판매 수량의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 값에 대해서 라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J13셀을 선택하시고 위에 올라가셔서 데이터베이스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기 수식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여기 함수 삽입에 가셔가지고요. 통계 범주를 데이터베이스로 클릭하시고요. D-average, D로 시작하는 함수는 여기 다 같이 있습니다. D-average 선택하신 다음에 D-average의 데이터는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때 필드명 같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하셔서 재고 수량까지 잡아주시고 저희가 구할 것은 판매 수량입니다. 판매 수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열이고요. 조건은 뭐죠? 조건은 구분이 기능성인 꼭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잡을 때도 필드가 들어가셔야 되고요. 조건에서도 꼭 필드와 함께 잡아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5733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요. 요 10단위, 1단위가 다 0으로 반올림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D-average 함수를 선택하셔서 잘라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 가셔서 반올림 함수인 라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함수에서 반올림 함수 값이 뭐냐면 D-average 함수로 계산한 값, 아까 5733이었나요? 그 값을 구하는데 이렇게 여기 나오네요. 5733.33333으로 나왔는데 이 값의 반올림을 어떻게 하냐면 1의 자리가 0입니다. 그리고 소수점 1은 1, 소수점 둘째 자리는 2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밑 소수점 아래는 1, 2, 3, 4로 나가고요. 소수점 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의 자리가 0이고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100의 자리까지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입력하시고 그러면은 값이 요 값에 대한 라운드 함수가 마이너스 2가 적용된 게 5700이라고 문제와 똑같이 나오시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5700으로 반올림되어서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금액을 구하시는 건데요. 매출 금액은 H14셀, 아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이렇게 목록으로 들어가 있는 H14셀의 선택한 제품명에 따라서 가격과 판매 수량을 곱한 값이 요 매출 금액에 나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됐습니다. 룩업이라는 건 찾아오는 거죠. 정보를 찾아오는데 vertical, 세로로 된 표에서 정보를 찾아오게끔 하는 함수입니다. 찾아와야 할 정보가 단순하게 밀크 시슬에 해당하는 내용량이나 가격이나 한 가지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가격을 찾아오고 밀크시슬에 해당하는 가격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을 찾아와서 두 개를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VLOOK 함수를 가격을 찾는데 한 번 쓰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을 찾는데 한 번 써서 두 번 찾아온 값을 가운데 곱하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찾아오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VLOOK을 선택하신 다음에 VLOOK 함수가 나오셨죠. 그래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값은 뭐예요? H14셀에서 선택되는 값을 찾을 건데 이 값을 찾는 테이블, 이 값에 해당하는 찾는 값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위에 있으시죠?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건 제품 코드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밀크 시슬에 대한 걸 찾기 때문에 밀크 시슬이라는 제품명이 들어가는 게 첫째 행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게 저희가 지금 찾는 건 판매 가격을 찾는 거죠. 가격을 찾을 건데 가격도 찾고 판매 수량도 찾을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로 잡으시고요. 제품명까지는 필요 없겠네요. 판매 수량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H14셀에 있는 제품에 해당하는 값을 찾는데 그 값이 있는 곳은 C14부터 G12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먼저 찾을 거기 때문에 가격은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가격은 네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열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렌지 룩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찾아오는 값을 똑같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false라고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범위 안에서 찾을 때는 true라고 넣어주는데 지금은 밀크시슬의 가격 그대로 정확하게 찾아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false라고 넣어주십니다. false라고 넣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밀크시슬의 가격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하셔서
판매 수량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곱할 겁니다. 뭘 곱할 건가요? 밀크시슬의 판매 수량을 곱해주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VLOOKUP 함수를 사용하셔가지고요. 찾는 거는 H14셀에 있는 값을 찾는데 찾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판매 수량, 아까는 가격까지만 잡았어도 되겠네요. 일단 판매 수량, 지금 찾는 건 판매 수량인가 판매 수량까지 오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찾는다. 역시 정확하게 폴스로 넣어주시고요. 확인을 해주시면 그러면 아까 가격 찾은 거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한 값이 곱하기 한 값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과 판매 수량을 구한 값이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함수로 계산하는 부분까지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가격 셀에다가 데이터 전체가 아니라 가격 셀에다가 데이터 막대를 녹색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가격 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세 규칙에 들어가셔서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로 그 다음에 자동이 아니라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최소값은 막대가 안 나오고 최대값은 막대가 다 나오게 하시되 색상은 초록색, 녹색으로 하라고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격 셀의 최소값은 막대가 없고요. 최대값은 꽉 차게 해서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막대로 가격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 작업의 함수 부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